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유인경 멘토님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네. 사실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통해서 잘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왜 여기저기서 유인경 기자님을 찾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예. 더 많이 찾아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강연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강연은 기자 시절에 전 이제 여성가족부 출입을 했는데 어떤 여성단체에서 이 여성에 관련된 강의를 부탁을 해서 겁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가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글 쓰는 일하고 강연하는 일은 좀 다르던가요? 그렇죠. 글 쓰는 건 이제 혼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렇게 쓰는 거고, 강의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호흡도 하기도 하고 반응이 보이기도 하고 다 저 반겨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특히 나이 든 공직자 분들은 막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보면 제가 미우신가요? 막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강사료가 훨씬 더 높아요. 책 팔아봤자 한 권이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기쁨을 주는 건 글쓰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글을 쓰시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나가서서 이제 강연도 하시긴 하는데 대중들과 소통하는 법,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체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5살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글을 한 중학생, 예전엔 중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라든가 제 목소리를 내면 되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그 안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소통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좀 다 반기지 않거든요. 좋은 일에 찾아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상 탄 거 축하드립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고유정 씨 왜 죽였어요? 뭐 이런 일인 거라 좀 어색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진심이 통하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진심이 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소통을 잘 하는 법, 간략하게 AB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CD 네.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CD를 하고, 물론 뭐 끝에까지, 제때까지 이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이렇게 하니까 CD만 할 텐데, 네. 이따 보시면서 그때 네. 짠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연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에 얘기를 나누면서 AB 말씀드리셨죠? 네. A가 뭐였죠? 에스크. 그렇죠. 에스크 질문을 하라는 거였고, B는 뭐였죠? 빌리브. 미슈입니다. 역시 우등생들이십니다. 우등생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CD를 하려고 합니다. ABCD를. 그래서 그냥 해보시면 제가 C부터 할게요. 첫 번째가 취어풀이에요. 양명함, 밝음, 좀 유머 감각, 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안에서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하는 모든 사건들이 너무 험악하고 굳고 슬프고 깝깝한 일들이었죠. 좋은 선행이나 미담을 전해주기보다는 사고가 났다, 뭐 누구 무슨 살인자가 나타났다, 뭐 경제가 뭐 나쁘다,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 뭐 자식이 죽였다 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맞나? 뭐 싶을 정도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건데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 이상한 바이러스며 그다음에 우울증이며 뭐 많이 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한 건 뭐냐면 일단 의학이 발달됐어요. 그다음에 어지간한 병들은 초기에만 가면 암들도 다 고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이제 몇 년 사이에 치매도 예방 내지는 치유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냥 일단 즐겁게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뭐 종교의 영향이나 도덕심을 키웠다는 게 아니고요. 좀만 잘못하면 법이 다 잡아가요. 예. 미투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게 무슨 사건이야. 뭐 상사가 손 좀 만질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것도 아니 후배는 당연히 선배 물 맞춰주고 시어머니가 뭐 난리치고 너 살 좀 빼라 그럼 이런 거 당연히였지만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너무 투명한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공직 잘했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다 지난 여름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몇 년 전 썼던 글이며 다 나타난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건전한데 왜 이렇게 깝깝하고 우울하고 이럴까요? 우리가 너무 어두운 면만 봐요. 너무 슬픈 면만 봐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욕하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에는 둔감하고 이상한 사건에만 훨씬 채널을 맞추는 거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도 좀 긍정적이 되고 좀 유머 감각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모처럼 막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영화제, 그동안 우리 영화 101년 사상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했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무슨 상, 뭐 이게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외국 뭐 글로벌 영화상, 그리고 각본상.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영화를 제가 보긴 했지만 더욱더 제가 자랑스러웠던 건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는 그 여유로움, 그 유머 감각. 예, 뭐 이거 들고 나 술 마실 준비돼 있어요. 내일까지 퍼마실 거예요. 자축할 거예요. 그다음에 감독상은 어마무시한 분들이 타니까 아 이거 텍사스 톱으로 5개로 잘라서 마틴 스코세지 등 제가 존경 나누고 싶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되게 거기 가면 한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동안 한국 영화가 100년 동안 도외시되고 막 이렇게 되고 아카데미의 벽에 두꺼웠습니다. 이러면 쟤 왜 나왔어? 뭐 이럴 텐데 저는 그분의 작품만큼이나 유머 감각, 여유로움, 긍정적인 것도 참 좋았고 기꺼이 다 축하해 준 모습이 참 좋았었어요. 또 우리도 조금만 훈련을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노요코라는 분인데 일본 여성이죠. 우리에게는 비틀즈의 멤버 중 하나인 존 레논의 부인으로 이제 유명하고 저 여자 때문에 비틀즈가 해티즈에서 마녀 소리까지 듣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존 레논의 부인이기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였어요. 뭐 행위예술도 하고 뭐 작품도 설치미술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분이 한국에서 작품을 전시를 해서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작품이 뭐냐면 사다리가 저 천장까지 올려져 있어서 그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 짧은 다리로 막 아슬아슬하게 막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돋보기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 돋보기로 천장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래서 이렇게 제쳐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yes. 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인생에 대해서 no라고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왕이면 yes. 오케이, 해볼게. 알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다정한 일, 즐거운 일, 이런 일만 해요.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일만 해요. 가기 싫은 곳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것도 많아요.
왜 나한테만 일이 이렇게 많이 퍼부어질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든 예스 하고 받아들여 보면 제 능력이 더 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예스를 좀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거에 예스 그래요 나쁜 조직에 들어갈게요. 뭐 예 도박도 좋아요 예스 뭐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아 싫어 귀찮아 안 할래 라는 생각 대신에 오케이라는 거죠. 친구 모임도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한번 모여보자 봄인데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인경이 나온대? 나 걔 나오면 안 가. 걔 혼자 너무 떠들어 싫어. 걔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서 안 가는 분이 있어요. 친구 모임이 우리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죠. 근데 저는 바쁜데도 꼭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친구들한테서 배울 게 꼭 있어요. 왜 쟤는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할까? 왜 쟤는 저 나이에 아직도 저렇게 유치한 취향을 갖고 있을까? 혹은 어쩜 이 친구는 이렇게 배품이 몸에 배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가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한번 예스를 해보는 것.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에 뭐 해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허브 켈러라고요. 미국의 국내선만 운항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 되게 웃기게 나왔죠. 약간 개같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분의 모토가 펀 경영이에요. 직원들을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제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놔요. 그래서 제일 용된 사람, 제일 이뻐진 사람 상을 주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절대 안 내밀죠. 근데 그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생일 때 생일 카드와 선물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전 직원들에게. 그리고 막 악수하고 만나고 뭐하고 변호사 출신인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재미있고 웃기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승객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가 9.11 테러 이후에 특히 미국의 국내선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뭐 테러범이 올지 몰라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쇠락한 곳도 많고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만 구글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랍니다. 이유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장이건 스튜어디스건 승객들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뉴욕까지 모시고 갈 스튜어디스 메리예요. 제 이름 외워두셔야 돼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이름 모르면 이따 안 내려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메리 하고 외워야 되고 옆에 분이랑 인사하세요. 그래 음료수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오와에서 온 잭이에요. 뭐 그래갖고 어떻게든 음료수 하나 먹어보려고 사람들 근데 되게 연연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리는 순간까지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견들을 깨트리려면 그냥 어떻게든 긍정적인 낙관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분은 잘생긴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재밌는 분이었어요.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죠. 예, 뭐 정우성 씨도 보고 뭐 다 만나봤는데 나중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얼굴 작은 남자랑 있는 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싫을까 나랑 있는 게. 돈 많은 사람도 봤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안 써요. 왜 돈 모은지 알겠어요. 예, 막 적립도 해요. 스탬프 찍어달라고 그러고 커피 마시러 가서도 베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분은 그분이 몇 살이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 말투가 어떻던 다시 보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 10여 년 전인가 미국에서 남편감, 바람직한 남편감의 조건으로 센스 오브 휴머, 유머 감각을 뽑아서 미국 애들은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 왜 웃기기만 하면 되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럴 텐데 경험해보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견디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보상이 아니라 이 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어떤 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뭐 웃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웃기는 거 많죠.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최고의 분이셔서 정말 보통 엄마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특히 저한테는 전 막내딸이어서 근데 70세에 치매가 오셔서 이제 만 9년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웃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웃길 일 꽤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말년에는 당신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대소변도 못 가 기저귀를 차고 계셔서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도움이 도와주시지만 이제 밤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옷 벗겨서 샤워 시켜드리고 다시 기저귀 채워서 이제 하고 그때 틀니 끼고 계셔서 틀니 뽑아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짓말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와서 엄마 저 틀니 뽑아 안 그러면 여기다 상해 죽도 못 드세요. 그러면 안 뽑으세요. 마지막까지 감정 파동을 느끼시나 봐요. 확 깨무셔서 저 손 많이 물렸어요. 예. 그리고 옷도 벗자 그러면 이게 많이 쌌어 봤어 막 꼼짝도 안 하세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웃으면서 자 신여사 누구 입이 큰지 한번 내기해 보실까. 이 큰 사람 과자 주기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엄마 정달 할 때 쏙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바지 같은 것도 엄마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야 되는데 옷 갈아입어야 돼요. 바지 벗고 어이구 기저귀 벗고 많이 사셨네 샤워 들어갑니다. 그러면 팍 웃으시면서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수많은 형제 자매 중에 나만 엄마 모셔?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해야 돼? 직장도 나가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이거 해야 돼? 언니 오빠도 왜 안 찾아와? 우리 엄마는 왜 건강관리 이렇게 하셨을까? 그 똑똑한 분이 이런 게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면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여서 큰오빠랑 제가 15년 차이예요. 아무리 제가 버텨도 큰오빠보다는 엄마를 15년을 짧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년을 제가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종합선물 패키지로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도 제가 좀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눈도 이렇게 위로 치켜뜨고 그래서 되게 싸가지 없이 보는 분이 많았는데 치매 엄마 모시고 산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제가 효도로 과대평가돼 있는 거죠. 효자한다고.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얹혀 살았지. 제 남편이 무심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머리 잘라도 못 알아봐요. 경비 아저씨는 알아보고 아이고 자르셨네요 이러는데 근데 이 무심함이 치매 장모랑 살 때는 최고의 사이더라고요. 똥을 쌌는지 냄새가 나는지 뭘 하는지 냄새 난다 그럼 제가 가서 한 거였어요. 딸한테는 효도 교육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엄마 또 이 다음에 치매 걸리면 내가 돌봐줄게. 근데 걸리라는 얘기인지 이게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보기 나름인 거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돌아가셨을 때 필라멘트 끊어진 것처럼 정말 아무 정신 못 차려서 친척들한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문자 잘 못 보내겠는데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 와중에도 우리 엄마 그 상가에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동물 같은 애가 있나. 근데 기뻤어요. 육개장 괜찮은데? 왜 오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웃을 거리, 괜찮아 할 거리는 많은데 이걸 못 찾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한 60년 살고 30년 직장 생활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공평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라에서 평등 정의를 강조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짧은 다리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막내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첫째로 태어나서 이러고 싶었었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그냥 서울시 어디에 막내 태어나 있고 우리 오빠들이 저를 이제 괴롭힐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영국의 공주로 태어나고 싶었고 다 있었지만 아니죠. 그런데 또 공평도 안 하고 불행한 게 기본이에요. 불행한 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늘 행복해요. 늘 어떻게 행복해요. 저는 천식 환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 확 추워지면 이게 확 조여들어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풀리고 숨만 쉬어져도 너무 다행이야. 휴, 이제 숨이라도 쉴 수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불행한 게 기본인 것처럼 비 오다가 어느 날 쨍하게 비치는 햇살이 고마울 뿐이지 늘 쨍쨍하게 있으면 그냥 사막이죠. 그래서 이 와중에 내가 즐거워할 거리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야, 참 다행인 게 말이야. 이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게 뭐라는 거를 전 떠올려요. 그 와중에도 떠올리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채웠기 때문에 그냥 명예롭게 잘 나왔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되게 허허벌판인 듯한 느낌? 명함도 없고 매일 출근해도 제 자리도 없고 직급도 없고 저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좀 우울하면 즐거운 점도 있어요. 막 폭우가 퍼부으면 너무 신나요.
난 안 가도 돼. 나 정규직 아니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꾸준히 안 해도 되고, 나이 먹으니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를 저한테 줄 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면을 볼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기쁜, 나쁜, 슬픈이, 우울한이 뭘 되게 많겠지만 그거에서 그래 난 기분 좋기로 선택했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냐면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죽었죠. 근데 그 남편이, 아들 하나를 키운 남편이 그 다음 날인가 글을 올렸어요. 그 테러범들한테 뭐라고 올렸냐면, 당신들은 내가 지금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비통에 시달리고 당신들을 원망하고 정말 고통 속에 어쩔 줄 모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은 안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밝은 날이 있고, 아내와 엄마는 떠났지만 돌아가신 아내나 죽은 아내나 돌아가신 엄마가 우리가 늘 울고 슬퍼하는 건 바라지 않을 거란 걸 안다. 그래서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 거다. 까불지 마라. 뭐 거의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가 우리를 살짝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난 일어나. 그런 담대함?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즐겁고 기쁠 거리를 찾아내는 건 참 쉬워요. 어떤 일이든 간에 꼭 뭐 상을 받고 선물 받고 칭찬을 받고서 우리가 유머 감각이나 양명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모자라서 한심해서 나오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제가 기쁨 채집이라는 책도 썼지만 예컨대 저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에요. 뭘 그렇게 흘리고 다녀요. 맨날. 제가 정말 휴대폰을 택시에 흘러서 찾아 주신 분에게 보낸 사례금만도 엄청나게 많고, 맨날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막 그러고 어디다 뒀더라 이게 되게 많은데, 가끔 저 이런 멍청함이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옷 같은 데 뭘 넣어두는데 계절에 따라서 옷 찾을 때 보면 여기 막 5천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와우 세상에. 그러면서 5만 원 넣어둘 걸 뭐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답답하고 멍청한 점도 때로는 기쁨거리로 되게 오는 거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직장 생활을 오래 버틴 거는 제가 남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 모르는 둔감력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굉장히 둔감해요. 둔감한데 그 둔감함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예, 남들이 싫어하던 저 상관없고 어쨌든 상관없고 괜찮아, 오케이, 뭐 어때? 저 사람 나랑 다른가 보다. 잃어버리면 저는 제일 마지막 승리자는 둔감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직업군 중에서 가장 둔감력이 빼어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 댓글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욕을 먹는데 어떤 한 분하고 유권자 악수만 해도 전 국민이 자기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나 어떻게 또 몰표 나오네 어떻게 이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배울 힘이에요. 댓글 전혀 안 읽으신대요. 제가 많이 국회의원들 인터뷰 해보니까 뭐 그 사람들 쓰는 건데 그리고 반대파에서 썼을 거야. 누가 알바했을 거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자기를 유리하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즐겁고 양명하셔야 되고, 특히 다른 어떤 분보다 엄마들이 좀 양명했으면 좋겠어요.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아이가 오면 왔어, 인경이 왔어,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맨날 뭐 누워있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아버지 흉보거나 이러면 아이가 원망이 생겨요.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이러시지? 나중에 내가 뭘 잘못했나? 좀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좀 양명하실 필요.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요? 재밌는 일이 뭐가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드셔도 되는 거고, 좋아하는 시집 하나 읽으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나 앞으로 되게 잘 될 거야. 나 괜찮아.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운이 좋아. 나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40대 정도부터 저는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난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돼?
그러니까 좀 어이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저는 우리 남편 부도나고 우리 남편 뭐 부도나고 우리 엄마 치매 걸리고 신문사 일이 너무 많았을 때 완전 얼굴은 지금보다는 팽팽했겠지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표정이 완전 막 억울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막 다 돌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받아들인 거죠. 뭐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비가 오는 시기인가 봐. 그러면 잠깐 들어가 있거나 우산 쓰고 있자. 누가 막 나를 욕하면 저 사람이 날 욕해? 억울해가 아니라 어떤 점이 나는 비난받을 짓을 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60 되고 보니 얼굴은 늙었지만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요. 사진 보면 예전에 활짝 웃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근데 요새 뭐 겁나게 활짝 웃어요. 가증스럽게 막 웃고 막 그래야 돼요. 친구들한테 야, 너 이뻐졌다 막 그러면 야, 나 어떡하니? 난 자꾸 이뻐져서 어떡하니? 나 이러면 90살 되면 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나 이거 큰일 났어. 왜? 그게 저한테 스스로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 돼 보면 좋은 점, 재밌는 점만 찾기 훈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러시기를 바라서 취업풀. 이게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사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알록달록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밋밋하고 무채색으로 보낼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불공평하고 불행한 건 인정하지만 좀 더 노력하면 나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점만 봐서 좋은 기운을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은 사람들 보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D예요. 디테일.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 그러대요. 사소한 장면 하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세팅장 하나, 대사 하나를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디테일은 행동보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 저 하필이면 이제 맥도날드를 예를 들었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 주인공은 당연히 햄버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맛을 좌우하는 건 저 빨간 토마토 케첩이에요. 저걸 안 챙겨오면 감자튀김 닉닉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뒷맛이 퍼석퍼석거리고. 그런데 저 빨간 토마토 케첩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에요. 그 말이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으냐 아니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 인사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후배들이 뭐 이렇게 목만 까딱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야단을 치더라도 확실하게 이건 좀 잘못한 거야.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그 후에 정말 네가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응? 네가 실력이 없으면 너 굳이 시간 내서 너 이렇게 지도 판단 안 해. 이런 말 해주는 거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고독하게 말년을 보내거나 뭔가 안 되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건 정치인들이건 기업인들이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동안 쌓아왔던 성들이 우르르 내미는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번지르르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 이 말이. 칭찬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난도 그렇고 누구를 지적할 때 꼭 이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아닌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 치면 인경아 너는 좋게 말하면 야 너는 눈, 코, 입 다 큰데 뭐 이렇게
굳이 선을 그을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훨씬 이뻐. 이러면 저는 내가 민낯이 이쁘다는 거구나. 좀 그치 좀 과했지. 일단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머야, 나 가부키 화장한 줄 알았어. 너는 뭐야? 왜 꼴이 왜 이런 거야? 야, 하지 마. 나이 들어가. 야, 추해 보여. 이러면 그냥 안 만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꼭 그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제 화장에 대해서. 제가 24시간 걔한테 눈 부릅뜨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칭찬은 많이 하되 험담이나 이거 좀 줄이셔야 되는데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들 기를 세우고 나는 약해진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훈련이에요. 잘했어요.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칭찬과 비슷한 거지만 이 사회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말이 저는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부. 아첨이 아니에요. 아부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데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뭐가 있지? 어떤 게 달라졌지? 이걸 안다면 와우 하고 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분한테 아부를 한다 그러면 너무 이쁘게 생기시고 옷의 색깔 배합 보세요. 저 연보라 이거 베이지에 재킷 조합과 바지랑 구두도 저렇게 앨리스 같은 구두 신으셨고 포인트로 저렇게 목걸이 봐봐. 목걸이 저 요새 유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은 다 하셨네. 패션 감각 짱 이렇게 하면 저분도 그냥 벌써 입이 이제 싹 올라가요. 근데 안 보고 관심 없으면 이분은 늘 앞에만 앉아 있네? 이러고 끝인 거예요. 네. 친구들도 머리 같은 거 자른 걸 알면 잘 잘랐다, 잘 어울린다, 긴 머리보다 단발이 어울리네 해주는데 늘 똑같은 머리인데 그냥 칭찬 한번 해줘야지 하고 머리 어울린다 그러면 나 3년째 이 머리인데 너는 안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한테 괜찮은 점을 자꾸 강조해주면 정말 더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꼭 아부가 직장에서 아부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34년의 직장 생활을 버틴 힘은 우리 어머니와 저희 동서들에게 끝없는 아부를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면 그냥 어머니 맛있네요 이게 아니라 형님은 몇 살 때부터 요리를 잘하셨어요. 형님 장금이 짱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거 먹고 저 정말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바리 싸줘요. 제사 때나 이런 데 갈 때마다. 근데 그냥 이거 싸줄까?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식구도 작아서 안 먹어요. 이러면 다 싸주고 싶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말도 하셔야 되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졸업식 때 전교생을 다 상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시골의 작은 학교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면 우등상, 그다음에 어머니 왔다 갔다 많이 하면 학교장상 이런 것만 주는데 어떻게 다 줬지? 보니까 늘 정신산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한테도 최다 활동상을 준 거예요. 이 학생은 6년 동안 전 교실을 누비며 많은 활동을 하였기에 줍니다.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기 나름이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해도 외국의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넘어지거나 물건 잡다가 쓰러지는 일을 해요. 대부분 엄마들은 이 멍청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멍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인경아 너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 이 행동은 멍청한 짓이야. 넌 안 그런 애잖아. 일어나 하면 내가 멍청이라는 자격지심은 없고 우리 엄마는 늘 나를 바보 같다 그랬어. 한심해 여겼어. 이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늘 칭찬만 하겠어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라도 걔를 그렇게 바보치고 안 해주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남편한테 칭찬하기 무척 어렵죠. 할 일이 없죠 사실은. 매일 하는 말이 귀신을 모아나 저 인간 안 잡아가 이런 얘기만.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 남편을 맞아서 이런 얘기만 하게 됐지만 하나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 칭찬해 줘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 한번 해봤다가 당신 쓰레기 분리의 왕자인 것 같아.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왕자라는 말에 기분이 우쭐우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더 발전되면 뭐로 가냐면 감사합니다로 가요. 칭찬해주면 그쪽 고마워하면 우리도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상을 받아가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것. 별일 없이 산다라는 게 전 장기하 씨 노래 들을 때 이 사람 천재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한테 너한테 깜짝 놀랄 말을 전해주마. 나 별일 없이 산다. 그게 놀랄 일, 요새 별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별일 없이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죠.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탕 하나만 줘 너무 감사해요. 좋은 사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통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또 하나 배워요.
야단을 맞아도 질책을 받아도 덕분에 제가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랑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저 야단 안 치는데 왜 치세요 부장님 이런 애랑은 발전 속도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칭찬하고 감사하면 엄청난 수혜를 본인이 봐요. 어떻게 보냐면 표정이 달라져요. 아니 왜 그래? 쟤 이상한 것 같아. 싫어. 이러면 뺑덕엄마가 집이 내려갔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건 성형수술로도 안 돼요. 표정이 그러세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확실히 달라서 이거 연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진심이 담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소통은 사실 약한 거예요. 가장 큰 소통은 우리 스스로랑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해? 나한테 여태까지 해놓은 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늘한 호구로 살고 있어? 응? 나는 왜 게을러서 제대로 자격증 하나 못 땄어? 이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소설가가 한 말이 있어요. 최악의 고독은 현재에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이게 다리가 짧은데 다리 짧은 게 불편할 거 없어요. 저는 기뻐요. 팔부바지도 10부처럼 쫙 맞기도 하고 아무 데나 걸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키 작은 다리 짧은 사람이 장수한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런 거 꼭 스크랩 해가지고 올려두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신날 거 찾고 나랑 어쩔 거예요? 62살이 돼서 이거 할머니네? 아니에요. 많은 분들 인터뷰해 봤더니 100살쯤 살아보신 분들의 말로는 90까지 살아본 말로는 60대가 가장 황홀하고 즐거웠대요. 그래서 제 60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신났어. 작년은 괜찮았어. 아주 괜찮았어요. 올해도 나쁘란 보장이 없는 거죠. 스스로에게 잘 살아왔어. 잘 버텨왔어. 잘 지내고 있어. 스스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나 안심해 나 바보 같아 이게 아니고 호구가 되는 건 우리가 호구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호인이 되셔야죠. 남들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키워주는 사람. 저도 잘 안 됩니다. ABC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일매일 성공이나 행복은 아무도 약속할 수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성장은 가능해요. 꼭 무슨 영어 단어 외우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욱하고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혀를 깨물 수 있어. 예전에 굉장히 싫었던 사람이 이해가 가. 이것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스스로 성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00살을 사시더라도 더불어 함께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소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주간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A, B, C, D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가 먼저 에스크 질문을 하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내가 뭐 좋아하지? 뭐 싫어하지?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지?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마음 챙김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하실 필요가 있고 모르는 건 기꺼이 잘 물어보시는 거. 용기 내서. 네. 그다음 이제 B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 주변에서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네. 그리고 C는 cheerful. 양명한 거, 즐거운 거, 좀 유머 감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뿌려주는 햇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D, 마지막 디테일.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줄을 끊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귀인을 만나게 하는 동아줄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 번만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2주 동안 멘토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긍정적이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걱정,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제 21세기는요, 너무 엄근진, 엄숙 근엄 진지로 사실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삶의 의미 찾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삶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규정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난 빨강이야. 그러면 빨강에 만든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남들이 초록 좋아한다고 갑자기 초록이야 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서 스스로의 장점, 강점만 좀 느끼시면 그걸 개발하시면 누구나 잘 행복한 삶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인들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음 강연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에 꼭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인경 멘토님과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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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